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어느덧 9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수색 작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성과는 있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김건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아침 7시 반부터 9일차 수색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12시간 넘는 수색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지자체 능력만으론 재난 조기 수습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제서야 정부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22층 이상 상층부에는 인명구조견과 장비 등이 투입됐습니다. 내부에 쌓여있는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잔해들을 치우면서 내시경 카메라와 영상 탐지기를 동원해 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상층부로 구조대가 들어가 본격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2차 건축구조 전문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붕괴된 아파트 옆에 불안하게 서 있는 타워 크레인을 부분 해체하고 외벽 보강 조치를 마치는 게 먼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물 상층부에 투입될 구조대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정화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 타워 크레인을 주변 건물의 4개 동에 쇠줄로 고정하는 작업은 오늘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타워 크레인의 주 기둥을 제외한 상단부를 해체하는 작업을 가급적 모레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 시공에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짓는 동안 안전하게 잘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체가 현대산업개발의 협력 업체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후속 조치가 현대산업개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직후 책임론이 불거지자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고 강도 측정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전문 업체가 현대산업개발의 협력 업체였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9년 착공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했는데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된 협력업체 10여 곳만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를 낸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각 회사마다 그 협력업체가 다 있거든요. 우수 업체들을 이제 협력회사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회사에 한해서 투자를 시켜가지고 협력업체 지정도 현대산업개발이 하는 만큼 시공사와 하청업체 간에 짬짬이도 가능했던 상황. 실제 이 업체는 착공 직후와 건물이 15층까지 올라갔던 6개월 전 콘크리트 타설과 타워 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허가 관청인 광주 서구의 관리감독 역시 허술했습니다. 안전점검 후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시공사와 관청이 한 부씩 보관해야 하지만 광주 서구는 이를 제출받아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현장이 워낙 한두 개라면 세월 정도 그걸 보관할 수가 있는데 한 현장에서만 해도 뭐 보고서가 한 20건, 30건 일이 나오다 보니 보통 현장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벌여 문제가 있으면 재시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분양제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진단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주도권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은 외벽 붕괴 가능성에 대한 계측까지 현대산업개발이 맡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서구청과 시청과 현사는 저 안에서 한통속이 돼가지고 저희는 강력히 요구하는 게 정부에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현산을 배제하고 이런데도 광주 서구는 시공 중인 건물이 무너진 이례적 사안이어서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은 현대산업개발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관할 자치구인 광주 서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아파트 신축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9일째,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무실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에 대한 조치는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 서구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건 민원 관련 서류와 전자문서 일체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아파트 착공 이후 서구청에 접수된 공사 관련 민원은 324건. 경찰은 민원에 대해 당국이 제대로 대처했는지,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셨나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규명되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입니다. 적정 품질의 콘크리트와 철근 등을 사용했는지, 아파트 구조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 등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사고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짧은 양생 기간과 동발이 제거 시점 등도 수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안전 시스템의 이제 문제죠. 그 안전 점검이나 구조 감리나 관련된 그 건축물 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이번 참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가 겨울철에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자치구에 주문했습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지양하는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를 어길 때에는 시공자와 감리자 모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분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 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현대사모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이번 주 처음으로 현장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 선박 화물창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현대사모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인 50살 홍모 씨가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도장 작업을 맡은 홍 씨는 동료 3명과 화물창 내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겁니다. 홍 씨는 도장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화물창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해 바닥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씨는 지난 14일 안전교육을 받은 뒤 이번 주부터 현장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수직 사다리에서 내려갈 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전벨트 이렇게 체계를. 그러나 화물창 높이와 어두운 실내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최소 사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물망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대사모중공업은 사고 직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경찰은 동료 노동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광주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 확산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시민들에게 잠시 멈춤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1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오후 6시 기준으로 356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집계가 마무리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확진자는 4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처음으로 200명대를 기록한 뒤 일주일 만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감염 경로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오미크론 확진자여서 전파 속도가 빠른 곳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미크론 검출률도 최근 일주일 새 80%를 차지하며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일주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공동체 안전을 위한 잠시 멈춤을 강력 공고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어린이들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휴원합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고위험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선제 PCR 검사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광주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과 이영석 광주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대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의 선택과 결집이 중요해졌다며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제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기아의 12번째 우승을 기원하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고향팀인 기아 타이거즈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성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당찬 각오도 함께 다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성범 선수가 입단식에 맞춰 12번째 우승을 바라는 깜짝 세리머니를 동료 선수들과 함께 펼칩니다. 고향팀이지만 아직은 낯선 유니폼. 그렇지만 6년 계약에 150억 원의 초대형 FA 계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구단에 감사드린다며 성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우승이고요. 조회보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원으로서 꼭 같이 이루고 싶고 저를 이렇게 믿고 뽑아주신 만큼 저도 구단에게 보답을 하고 싶고요. 기아 챔피언스 필드 1호 홈런의 주인공으로서 기분 좋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올 시즌 3할과 30홈런, 100타점을 목표로 신인의 마음으로 더 단단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려면 또 꾸준한 성적을 보여야 되고 그에 맞게 또 팀 성적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국 감독은 지난 시즌 중장거리포 갈증에 시달린 타선을 의식한 듯 중심 타선에 배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팀 다른 선수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생각은 지금은 3번 타자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김상현, 2017년 최영우, 대형 트레이드나 FA 계약으로 우승의 밑바탕을 놓았던 기아 타이거즈. 호랑이의 해 나성범의 영입이 12번째 우승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지 팬들은 벌써부터 개막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여자 배구단이 70일 만에 승리를 챙기며 17연패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어제 광주에서 열린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엘리자벳의 23득점 활약에 힘입어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IBK 기업은행을 꺾고 창단 첫 승을 신고한 페퍼저축은행은 70일 만에 또다시 기업은행에게 승리를 거두며 길었던 17연패를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다매체 방송 시대에 지역 방송의 역할을 고민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지역방송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는 지방 분권으로 지역적 이슈가 중요해지면 지역방송에 대한 관심과 시청도 증가한다며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역방송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